전류와 전압 이 두 가지를 공부하고 난 뒤 이제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전기 저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저항이 가지고 있던 어떤 수식적인 의미보다도 실제적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전기 저항이 사용되는지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 내의 전자 중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자유전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자유전자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전자들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원자핵은 플러스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해서 웬만하면 전자들은 잘 움직이지 않는데 특히 금속 같은 경우에 몇 가지들은 굉장히 많은 전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원자핵이 갖고 있는 플러스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그러한 전자들이 있다 이거야. 그런 애들이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들이 많은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도체라고 합니다.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도체. 그리고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없다. 그런 물질이 뭐냐고 하냐면 절연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감기가 좀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기 바래요. 그러면 전기 저항을 개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전기 저항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게 그게 바로 전기 저항입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전기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단위는 다음과 같이 쓰고요. 읽을 때는 옴이라고 읽습니다. 옴.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옴. 따라했죠? 그럼 넘어갑시다. 그러면 전기저항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유전자는 굉장히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원자들을 지나가야 돼요. 이때 원자들이 갖고 있는 원자핵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들과 전자 사이의 상관관계들 때문에 마찰이 생겨요. 이 마찰이 바로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와 굵기에 따른 전기의 저항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길이와 굵기. 첫 번째, 길이에 따른 전기 저항. 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전기 저항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전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전기 저항은 크다. 잘못했네요. 작다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저항은 비례한다. 길이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 굵기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길이가 길다면 당연히 전자가 지나가는데 원자핵들을 많이 지나갈 확률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크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럼 굵기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아래쪽 그림을 봅시다. 지금 자유전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자유전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자유전자가 지나가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여기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길. 그런데 굵기가 굵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전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전기 저항이 작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압은 전류가 흐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압이 많을수록 전류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크겠죠. 여기에서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전압이 2배가 3배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되면 전류의 크기도 2배가 3배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수식으로 정리하자면 전류의 세기는 I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V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I하고 V는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I하고 V 관계뿐만이 아니라 저항까지 포함을 시켜서 수식을 마무리 지어보자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요. V는 I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한글로 쓸 수가 있고, 이러한 관계를 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옴의 법칙,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전류의 세기에 대한 전압의 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 우리가 네 글자로 쓰자면 전기저항,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류와 전압에 대한 그래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전압은 X축이고 전류는 Y축인데요. 그러면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요, 기울기는 R분의 1 혹은 저항분의 1 이렇게 된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전기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기 단위를 붙인 과학자의 이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앙페르의 이름을 따서 만든 암페어는 전류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볼타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볼트는 전압의 단위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옴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옴은 저항의 단위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항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본격적으로 옴의 법칙을 활용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